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없는 기술은 종이 호랑이일 뿐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류 기업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데이터 확보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죠. 특히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예술과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은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문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문화 데이터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문화 데이터의 선봉장이라고 소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문화정보원의 이현웅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우리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우리 생활과 또 문화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전문가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선 뉴스 이현웅 원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정보원장 이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우리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생긴 지는 한 13년 정도 됐고요. 공공기관이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요? 문화정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이름을 줄여서 정보원이라고 해요. 정보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국가정보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1월 달에 기관장이 되어서 저희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 장인은 경찰 공무원 정보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버님 저 기관장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좀 했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이서방 거기 정권 바뀌면 교도소 가는 곳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 정보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우리 이제 박물관에 가면 뭐 돌멩이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이제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데 이런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유산이 모두 우리가 다루는 문화 정보의 대상이 됩니다. 또 지역에 보면은 뭐 아주 다양한 문화 축제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양한 개성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와 관련된 정보, 사진, 영상 이것도 모두 문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디지털라이징 될 수 있는 문화 정보, 유형, 무형의 문화 유적, 유산 모두 우리가 다루는 문화 정보가 됩니다. 이런 문화 정보를 모두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필요한 국민들에게 문화 정보를 서비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문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는 문화 정책을 짜는 데 필요한 주요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한류 콘텐츠 중에 유명한 BTS가 있죠.
BTS가 있죠. 방탄소년단이 있죠. 예,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한 한류 콘텐츠는 아니지만, K-팝 콘텐츠는 아니지만, 대학로에는 많은 연극인들이 있고 홍대에는 많은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는 계속 생존해서 발전해야 되는 그런 문학 장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르들을 저희는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디지털라이징, 정보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TS 한번 볼까요? 방탄소년단이 2016년에 네이버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들의 고객 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16년에 시작했는데 2018년 현재 그 팔로워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현재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그 BTS의 팬, 아미라고 하죠. 공식적인 팬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이런 브이라이브, 유튜브와 같은 그런 SNS, 이런 기술이,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런 글로벌한 컨텐츠로 성장하기는 어려웠겠죠. 현재 모든 문화와 관련된 정보는 다 디지털라이징이 가능합니다. 또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19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현대의 세계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AI,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기반해서 한류 콘텐츠를 널리 세계적인 콘텐츠로 육성시키고 싶은 게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의 어떤 바람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점, 한류라고 하는 콘텐츠,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콘텐츠에 이런 4차 산업 기반의 이런 시스템, 기술이 결합돼서 굳이 이름을 명명을 한다면 스마트 문화 강국으로서의 비전을 세워야만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에 기반한 기술들이 어느덧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모 방송국에 김건모 씨가 나와요. 김건모 씨가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분은 이본이라는 분인데, 김건모 씨가 이본이라는 분하고 뭔가 감정이 교류해서 뭔가 잘 안 됐나 봐요. 그 옆에 어두운 부분에는 김건모 씨의 거실입니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갑자기 누군가 얘기를 해요. 슬픈 노래 틀어줘. 좀 이따 불 꺼, 불 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심란한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계속 화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네,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죠. 인공지능 스피커. 이건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거는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에 센서, 전기 센서, 스위치, 밥솥, 냉장고 연결하면 사람의 말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되려면 사람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봇이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이런 음파를 갖고 있는 거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맞는 답도 찾아야 되죠. 답을 찾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되면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알맞는 말에 대답에 맞는 센서와의 연결, 명령어를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IoT도 들어가 있죠. 데이터도 들어가 있죠. 빅데이터,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는 거고. 다양한 4차 산업에 기반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마다 이런 AI 스피커가 하나씩 놓여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광해가 한때 유행했는데 보셨나요? 네. 광해가 원래는 그 왕들이 그 승정원 일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광해가 그 승정원 일기를 일부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승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거나 그와 관련된 행정 사무를 보는 그런 조직입니다. 승정원에는 승기들이 있고요. 이 승기들이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조선 말기 1894년까지 한 500여 년 동안 3045권에 달하는 승정원 일기를 씁니다. 그 승정원 일기에 들어가 있는 총 글자 한자 수는 한 2억 4천만 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승정원 일기를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번역 작업을 199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 공사 기간은 45년을 잡았어요.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문학자, 역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1918년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현재 한 2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 동안 더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AI 로봇을 이용해서 번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AI 로봇을 이용하면 공사 기간을 27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45년 걸릴 거를 18년 정도로 줄여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로봇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되죠? 한문학자와 역사학자, 이분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조선 초기에 썼던 말과 단어들이 조선 후기에 똑같은 단어로서 똑같은 표현으로서 쓰여지진 않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단어가 저희 아이들이 쓰는 단어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많은 학자들이 조선 초기에 썼던 한자의 표현과 방식을 조선 후기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내용을 알고리즘에 담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AI 기술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기술이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인 소견, 인문학적인 연구가 더 튼튼하게 기반이 돼야만 AI 로봇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석한다고 해도 조선 초기와 후기의 쓰임이 다른 한자를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인문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4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박물관에서 우리는 큐레이터나 도슨트를 보게 되죠. 박물관의 여러 유물들과 미술관의 그림들을 설명하는 큐레이터와 도슨트를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항상 서비스를 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서비스할 수 없는 시간들, 또 다양한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아이들이 한 번 왔다가 가면 2번 다시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박물관에 한번 가셨다가 몇 번 더 가보셨나요? 진짜 어렸을 때는 한두 번밖에 안 가본 것 같아요. 좀 더 박물관을 즐겁고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한 번 온 아이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다음에 올 때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큐레이터나 도슨트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더 풍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레이팅 로봇을 올해 4대를 제작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3대, 나주박물관의 1대를 서비스해서 올 연말에 시범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로봇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기술은 뭘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로봇을 만드는 기술,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거, 로봇이 어디 건물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센서, 사물인터넷, IoT가 필요하겠죠.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데이터는 사람들이 왔을 때 큐레이터나 도슨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이일 때, 외국인일 때, 어른일 때,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은 자기가 카메라, 렌즈로 통해서 본 사람을 어른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또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영어인지 한국어인지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영상, 음성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맞는 소팅을 통해서 거기에 알맞는 대답을 링크를 해야 되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컴퓨터에게 그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을 시켜야겠죠. 로봇 하나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고, 딥러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아는 거라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기술이고요. 우리 문화,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기술입니다. 옆에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까 제가 AR, VR, MR 얘기를 했어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쳐서 저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안경을 쓰면 없던 사람을 여기 앉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현재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화상으로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앉혀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여기와 더불어서 또 이런 MR 기술과 더불어서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을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시던데요. 광화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죠. 우리 서울에는 관광 자원이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홀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밤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외적을 물리치는 영상을 하늘에도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한번 더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술에 기반해서 관광 자원을 강화시키고 관광 산업을 더 강화시키고 또 관광 수지를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와 또 실천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AR, VR, 3D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전주와 제주도 박물관을 3D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 3D 박물관을 한번 가상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영상을 잠시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한 기술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들은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테크놀로지, AI, VR, MR, 홀로그램 HR, 3D 프린팅, AI까지 있습니다. 이 많은 기술들에 기반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적인 연구들이 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스마트 문화 강국, 문화 IT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에서는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컨텐츠, 소프트 파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문화, 한류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한 시대적인 트렌드는 가고 있어요. 올해 2018년 8월 OECD에서 연간 고용 보고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전 세계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제 성장은, 기술 성장은 있었으나 전 세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한 세상의 트렌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지만 이런 트렌드가 사람들의 주머니를 오히려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문화와 ICT가 어느 나라보다도 좀 더 빠른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런 트렌드를 저희가 붙잡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세계적 트렌드를 저희가 더 열심히 따라잡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에 앞장을 선다면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 ICT, 스마트 문화 강국으로서의 갈 길은 멀고 그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빅데이터 정책 기획가라든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문화 ICT와 관련된 산업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 문화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원장님이 계신 한국문화정보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정보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우리 한국문화정보원에 오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들을 좀 보면 어떤 준비를 할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 PD라는 사업이 있어요. 전국에 숨은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화 PD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본적인 영상을 다루는 기본적인 테크닉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겠죠. 우리나라의 그 소중한 문화를 찾겠다는 어떤 마음, 그 외에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 정보 서비스를 하는 문화 포털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 정보를 발굴하고 또 모아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기술적인 전문 요원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 정보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 이타심이 있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저희 기관에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현웅 원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했던 한국문화정보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이현웅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선뉴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